안녕하세요. 행복한 요가 의원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자가진피 재생술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3세 여자분이십니다. 눈과 눈 사이에 콧대죠. 가로주름이 있고 이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V세입으로 눈에서 콧대 중심으로 내려가는 주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전후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적어도 한 4개 정도의 가로주름이 있습니다. 5번 하고 난 뒤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시술을 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오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름이 많이 늘어 있지 않죠? 이걸 다른 각도에서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 쪽에서부터 콧대 중앙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는 주름이 적어도 한 4개 정도 있었는데요. 거의 보이지 않고 이 주름만 일부 구간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3년째 이 정도면은 효과를 아주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요,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이 주름이 정말 해결이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시고요.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시술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게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꼭 물어보시는데요. 이 사례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간주름이라든지 콧대주름 그리고 이제 눈 사이 횡주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 뒤에 환자들한테 가능하면은 보톡스를 꾸준하게 맞으시는 게 재발을 늦추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자도 비교적 보톡스를 잘 맞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의 오른쪽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였던 주름들이 이 눈에 가까울수록 조금 나타나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대각선으로 있던 이런 4개 정도의 주름이 거의 없어지고 이 일부 구간에만 보입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가장 시술을 많이 받는 팔자주름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33세 여자분이시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팔자주름 자체는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꼬리 쪽에서 바깥쪽을 양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약간 이렇게 길쭉한 원형의 꺼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입꼬리 쪽에서부터 앞턱까지 좀 다소 길게 피인 주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업 자체가 영업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웃을 때 이 주름이 너무 꺼져 보이고 특히 어두운 조명에서 사진을 찍혔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오셨던 분입니다. 자, 그럼 전후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면 사진입니다. 위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입꼬리 바깥쪽을 보십시오. 꺼진 부분 이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서 평탄해 보이고요. 이쪽도 길게 진짜 깊은 주름처럼 보였던 게 거의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5번 하고 나서 2달째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병원은 대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갖고 한 번에도 이렇게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번 시술 후에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3회 시술을 하고 나면은 좋아졌다는 걸 본인도 느끼실 거고 시술해드리는 저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는 대부분 5번 정도 하면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5회차 시술을 마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2달 후에 다시 한번 오시라 그래서 그 5번 시술한 결과가 잘 되었는지 혹시 아쉬운 점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추가 시술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주름이 좀 다시 생긴다 싶으면은 가능한 빨리 오셔서 다시 생기기 시작한 부분을 추가로 부분 재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사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간이라든지 콧등, 눈 사이 횡주름 이런 경우는 보톡스를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팔자, 입가 이쪽입니다. 여기는 보톡스를 놓지 못하는 부위거든요. 원칙적으로 보톡스를 못 놓는 부위는 없지만 이 부위에다 보톡스를 놓게 되면 표정이 아무래도 어색하고 또 발음도 좀 어눌해질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음식물을 먹거나 빨대 같은 걸 이용해서 물을 마실 때 약간 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못 맞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발이 몇 년 내에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빨리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왼쪽 사진입니다. 이게 전 사진이고요, 후 사진인데요. 먼저 보실 부분은 여기 아까 정면에서 보셨던 입 가장자리에서부터 밑으로 꺼져 있던 이 부분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사진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요, 이 콧방울 끝에서부터 팔자주름 사이 거리가 시술 전 사진 대비 여기가 짧아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찍힌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이 주름이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5번 시술하고 나서 2달째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사진도 보고 또 실물을 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을 갖다가 리터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오른쪽 45도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콧방울 바깥쪽도 좀 꺼져 있고 여기서 약간
그러면서 넓은 부위가 꺼져 있었는데요. 아래쪽 보시다시피 꺼져 있는 부위는 완벽하게 해소가 됐고요. 여기 팔자 바깥쪽이 조금 높아 보이고 여기가 약간 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살이 잘 채워져서 재생이 됨으로 해서 경계 부위가 높낮이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미간살이입니다. 이분은 38세 남자분이고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화성시에서 꼬박꼬박 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꼬박꼬박이라고 말씀드린가 하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술 전 사진이고요, 시술 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미간주름 7회 시술 후 한 달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5번 하면 마무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5번 하고 6번 하고 7번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흉터도 있고요, 길게 패인 주름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마 쪽에도 이렇게 대각선의 주름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왼쪽 미간주름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이렇게 패여서 꺼져 있는 흉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은 큰 모공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정면 뷰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흉터 자체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개선이 됐고요. 여기를 메인 주름을 갖다가 나무에 큰 줄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오른쪽 외상방으로 뻗어나가는 이걸 갖다가 나무의 줄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주름들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꺼져있던 부분도 없어지고 주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페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길게 주름을 형성하고 있던 이 부분도 주름 없어졌고, 이 모공처럼 보이던 부분들 혹은 흉터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이렇게 몇 개의 구멍을 남겨놓고는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왼쪽 45도 뷰입니다. 왜 7번까지 필요했는지 금방 느끼시겠죠? 되게 깊습니다. 정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오른쪽 눈썹에 가까운 쪽에는 보면은 정면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구멍들, 패인 흉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공 혹은 여드름을 되게 많이 앓았던 흔적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도 꽤 깊죠.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요, 이쪽 면에 보이던 잔 모공들이 거의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 시술을 하기 전에 주름이 너무너무 깊은 경우에는요, 그 주름이 이렇게 겹쳐 들어가면서 패여있던 흉터나 모공 같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가 조직이 차올라서 이렇게 밀려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시술이 필요하죠. 이를테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여드름 흉터나 모공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펀치 시술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 4mm나 5mm 정도로 함몰된 부분을 찍어서 피부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꿰매줘야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 부분까지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펀치 시술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45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위에 보였던 제가 아까 나무의 메인 줄기에서 외상번 방향으로 뻗어나갔다고 하는 이런 주름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흉터도 좀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깊었던 주름들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눈썹 쪽에서부터 두툼한 살이 보이고요. 그 밑에 이제 꺼져 보이고, 또 두툼한 높이 보이는 살이 보이고 꺼져 보이고 반대쪽도 튀어나와 보이죠. 펼쳐져 있을 때는 평평할 텐데 미간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아주 강해서 많이 오랫동안 찌푸리고 사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융기되는 솟아오르는 그런 상태로 이미 고착화가 됐습니다.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톡스를 맞아서 그 근육의 긴장이나 힘을 빼주면 높은 부위는 좀 낮아질 거고요. 꺼진 부위는 진피 정도로 채워주면 낮아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왼쪽에서도 보셨던 꺼져 보이던 이런 흉터같이 보이는 이런 자국들이 몇 개 있긴 하죠.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펀치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간주름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년이 되고 나면 눈 사이 가로주름 뿐만이 아니라 V쉐입으로 콧등에 생기는 주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찡그릴 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래 반복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 표정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실 때도 펴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가에 우리가 까치발 주름이라 그래서 방사형으로 쭉 여러 가닥의 주름이 생겨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할머니 같고 할아버지 같고 이런 느낌을 주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예방 방법은 너무 늦지 않게 보톡스를 좀 꾸준히 맞아주시면 그런 주름이 생기지 않거든요. 두 번째 팔자주름, 그 다음에 마지막 미간주름 다 보셨죠? 이런 주름들이 보톡스로 해결되는 대상은 아니죠. 물론 더 깊어지지 않게 하는 데는 보톡스가 큰 도움이 되고요. 저렇게 생긴 거는 피부가 다시 재생이 돼서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름이 없어지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필러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스킨 부스터라든지 눈 주위에 시술하는 하이프 시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타 다른 시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름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가진피 재생술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복한 요가의원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